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센터에 앉았습니다. 오, 가운데 앉으셨네요. 아, 센터 뺏겼어요. 나는 언제 앉지? 이유는 중요한 와인의 테이스팅에 대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네. 좀 전에 와인 원장님께서 테이스팅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임현 아나운서 와인을 이렇게 시음하는 걸 두고 와인 테스트한다 이런 말을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이번 기회에 저 용어를 정립해드리고 이제 본격 공부를 시작하기로 하죠. 뭐냐면 테스트는 영어로 TEST, 시험한다는 뜻이고요. 그쵸. 저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TAST, 테이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에 이제 진행형으로 하면 테이스팅이 되는데 아.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시음, 테이스팅입니다. 유명 레스토랑 같은 데를 가면 와인을 딱 주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셔가지고 테이스팅 해보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유독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요즘에 이제 맥주도 종류 많고 막걸리도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유독 이렇게 와인에서만 테이스팅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저 와인의 특징이 색상과 향과 맛을 즐기기 때문에 와인은 테이스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 와인을 테이스팅 해야 되는 목적이라든지 조건, 시각, 후각, 맛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시음하는 것의 목적에도 원장님 전문가 영역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일반인 그렇죠. 영역이 그렇죠. 있을 수 있고 그거 좀 구별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와인 테이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드링킹은 그냥 마시는 거라고 한다면 네. 와인 테이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네. 와인의 품질과 특징, 특히 개성을 찾아가려고 눈, 코, 입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와인을 인식하고 분석하고 해석한 다음에 선호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와인 테이스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금방 말씀해 주신 대로 전문가들이 하는 시음이 있고 소비자들이 하는 시음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할지라도 두 가지 영역이 하는 방법과 절차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네. 테이스팅이라는 게 어쨌든 사람이 네. 감각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떤 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영역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테이스팅을 하는 특별한 조건? 뭐 그런 상황?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오늘 황원 앵커님께서 한번 조건에서 와인을 테이스팅하면 가장 효과적일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소믈리에들이 전문가적인 영역으로 그 네. 테이스팅을 하는 조건은 시간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빛이 어떻게 돼 있는지, 네. 주변에 다른 강력한 냄새가 있을 경우에 와인 자체의 냄새를 맡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와인의 품질을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네. 반드시 가급적이면 블라인드 테이스팅, 와인병을 헝겊에 싸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와인의 라벨에 담겨 있는 정보를 모르고 선입관 없이 그렇죠. 이 테이스팅을 해봐야 이 와인에 대해서 진정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원장님? 예, 맞습니다. 와인의 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네. 기본적인 여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장소에서 소음이라든가 향의 냄새를 영향을 줄 주방에라든지 이런 데서 하면 안 된다는 그렇겠죠. 거죠. 주변이 하얀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네. 테이스팅하는데 유리하죠. 두 번째로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배가 부른다든지 배가 너무 고프다든지 하면은 이 감각기관이 와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저해 요인이 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한 오전 11시라든지 오후 같은 경우는 점심을 먹고 좀 쉬었다가 한다든지 하는 시간이 굉장히 좋겠죠. 잔 같은 것도 어떠세요? 굉장히 투명한 잔. 만약에 투명하지 않고 색깔이 있거나 무늬가 있다라면은 정확한 색상 하는데 별로 또 안 좋겠죠? 네. 와인을 시음할 세 가지를 할 거예요. 화이트, 로제, 레드를 할 건데 네. 시음하는 시음하는 순서도 와인을 마시는 순서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오, 예를 그러면 들자면 화이트부터. 그렇지. 네. 로제, 레드. 차가운 거부터 그 다음에 연한 거부터 이렇게 들어가야지 거꾸로 하면 우리의 감각이 그렇죠.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테이스팅 하는데 방해가 되게 되겠죠. 오늘 이제 처음으로 레드, 로제, 화이트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테이스팅을 한번 해볼 텐데 먼저 색상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와인 테이스팅을 할 텐데요. 화이트, 로제, 레드 이렇게 와, 싹 따라봤거든요. 그렇죠. 네. 색깔이 어쩜 이렇게 아름다워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일단 색만
색깔만 봐도 바로 네.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렇죠. 와인은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테이스팅은. 네. 일단은 색깔을 테이스팅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좀 해야 될까요? 색의 기준은 깊이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네. 우선은 색깔이 무슨 색이냐. 요걸 먼저 봐야 될 거고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같은 화이트 와인이지만 밀도, 즉 어. 이게 어느 정도 진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점도는 이제 알코올 도수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건데 색깔이 알코올 도수 때문에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얼마나 반짝거리냐, 광택. 그리고 투명하면 예쁘기 때문에 바로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자, 원장님, 저는 이제 색과 밀도, 점도, 또 투명도 이런 네. 분류를 해드렸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예. 분류하는 방법, 노하우를 좀 가르쳐 주세요. 시각적인 테이스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화이트 와인 화이트 와인. 네.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에 네. 하얀 천, 하얀 하얀 천. 색상에 있는 쪽에다 이렇게 기울여서 먼저 봅니다. 기울여요. 색상을 느낄 수 있겠죠, 먼저. 네. 색상이 숙성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했는지도 알고. 예쁘다. 그렇죠. 예쁘죠? 투명하죠. 자, 와인은 이렇게 예쁘고 투명해야만이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색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밀도죠. 레드 와인 한번 이렇게 레드 와인? 보실래요? 네. 레드 와인 보시면 진하잖아요. 와. 여기에 녹아있는 탄닌, 알코올, 탄도, 기타 등등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녹아있느냐, 진하냐 안 진하냐 하는 것을 밀도라고 해요. 네. 그 밀도가 진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력이 길고 파워풀하겠죠?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 밀도고요. 네. 예를 들자면 이 레드 와인은 밀도가 좀 진한 편이죠. 그렇죠. 네. 이제 중간 정도의 진한 느낌이 들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딱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네. 여기서 흘러내려오는 눈물이 이거요, 있죠. 이거 맞아요. 이거를 점도예요. 아. 그래서 이제 알코올 도수가 높거나 오. 오래되었거나 밀도가 진하면 천천히 내려와요. 아. 자, 이런 지금 저 카메라에는 담길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런 테두리. 테두리가 생기죠. 네. 이게 이제 점도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점도가 약하면 테두리가 비 오듯이 그냥 확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근데 이건 지금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는 느낌이 그렇죠. 아주 점도가 좋은 네. 와인이라니까. 그래서 이걸 와인의 어머. 눈물이라고도 하고 오. 또는 달이라고도 해요. 와. 투명도, 특히 투명도 보면 이제 화이트하고 로제는 굉장히 투명하잖아요. 이렇게 두 개 한번 이렇게 봐보실래요? 네. 네. 그러면 어때요? 지금 요 반짝거리잖아요, 밑에가. 그렇죠. 오, 이 네. 반짝거리는 것이 비쳐요, 지금. 그렇죠. 하얀 천에. 요런 요 반짝거리는 네. 요것을 투명도라고 해요. 아. 근데 근데 이제- 레드 와인은 그런 게 안 나오죠. 그렇죠. 예, 덜 화이트 나오죠. 와인에서 이 투명할수록 산도가 살아있죠. 신선도를 나타낼 때 이 투명한다는 것이 테스팅하는 방법입니다. 시각 공부 완전히 했네요 이제. 아, 제대로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 와인은 솔직히 컬러도 보고 빛깔도 보지만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코로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이 이렇게 후각 하면 돼. 테이스팅의 기본 그 향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네. 구체적으로는 후각으로는 어떻게 테스트를 하는 건지를 알려주세요. 원장님 통해서 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그러면 1차 아로마, 2차 아로마, 3차 아로마 이런 표현을 써요. 그렇죠. 1차 아로마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습니다만은 와인의 포도 품종 자체가 내뿜는 향기, 그게 1차 아로마입니다. 그런데 와인은 이제 단일 품종으로 만든 포도주도 있지만 여러 가지 품종이 섞여서 즉 블렌딩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거든요. 그런 네. 경우에 두 종류 이상의 포도들이 결합됐을 때 나타나는, 그러면서 숙성돼서 나타나는 그거를 이제 2차 아로마라고 하죠. 어떤 와인이든 간에 3년, 4년, 5년 이렇게 오랜 세월 숙성되면서 전혀 색다른 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와인을 막 담갔을 때는 나오지 않던 향인 색다른 숙성향이 나오는데 부케라고도 하지만 3차 아로마로 편하게 그렇죠. 보통을 합니다. 네. 원장님 제가 맞췄습니다. 아니, 보통 이제 와인의 향을 얘기할 때 네. 뭐 과일 향이 난다, 혹은 뭐 오크 향이 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거를 맡아보고 좋네. 이 정도로밖에 표현을 못했었어요. 네. 좀 표현을 할 수 있게 알려주세요. 후각적인 와인이 주류하고 다르게 향을 즐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향을 맡는 방법을 알으면 즐거움이 더 커져요. 네. 첫 번째로 향을 맡는 순서는 잔을 흔들지 않고 그대로 흔들지 넣어 있는 상태에서 네. 맡아보라는 거죠. 자, 자, 하나씩 그 한번 상태에서 화이트부터 화이트부터 콜라이트부터 보세요. 보죠.
흔들지 않았죠? 네. 흔들지 않았는데도 어때요? 지금 화이트의 특유의- 레몬 향, 네. 달콤한 지금 과일 향 이런 향도 많이 나죠? 그렇죠. 아우 좋은데요? 좋아요? 네. 로제를 한번 맡아보세요. 로제 하면은 지금 딸기라던가 앵두 같은 앵두 냄새가 가벼운 좀 나죠? 예, 나죠? 네. 세 번째 레드 와인을 맡아보죠. 이건 이거는 진한 자두라든지 오크터치 향이 탁 나죠? 자두, 자, 체리, 오크트치. 그렇죠. 첫 번째로는 와인잔을 흔들지 않고 맡아보면은 여기에서 와인이 지금 닫혀 있다 또는 오픈됐다라는 표현을 해요. 무슨 맞아요. 얘기냐면 지금 이 흔들지 않고 향을 맡았는데도 좋은 향이 발산하고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네. 오픈된 향이야. 어, 이게 지금 마시기 좋을 때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전혀 향이 나지 않으면 이걸 닫혀져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때부터는 좀 시간을 두고. 시간을 두고 열어둘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숙성된 후에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네. 이거를 한번 돌려보는 거죠. 네. 스월링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영어로 돌려보세요. 스월링이라고 하죠. 예. 이렇게 돌려서 향을 맡아보세요. 알코올이 날아가고 이 안에 있던 향들이 다시 발산되는 거죠. 네. 그래서 깊숙이 있던 향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공장이 꼬리를 펼친다 공장이 해가지고 꼬리를 펼친다. 많은 향들이 네.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한번 로제 특히 이렇게 맡아보면 바일향만 났던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던 바일 외에 예를 들어서 꽃향기가 나고. 그렇죠. 더 깊게 이제 향들이 복합적으로 올라오니까. 나누기 위해서 두 번 잔을 돌려서 테이스팅을 하라는 거고요. 네. 네. 재밌는 거는 다 마시고 났을 때 빈잔도 한번 이렇게 하나씩 맡아보는 그렇죠. 것도 진짜 재밌는 그 후각적인 테이스팅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레드 와인 경우에 특히 제 경험은 와인을 다 마시고 난 다음에 빈 잔에서요. 어떤 경우에는 여기다가 누가 초콜릿을 발라놨나. 맞아요. 그렇죠. 그런 그런 정도의 아주 때도 깊은 향들이 네. 잔향이 남아 있어요. 맞아요. 네. 원장님 그 코를 어느 정도 깊이로 넣어야 되느냐 이것도 좀 가르쳐 주시죠. 코는 가능하다면 깊숙이 넣는 것이 좋아요. 이 향을 맡는 루트는 두 가지예요. 바로 코에서 하는 이 향이 코로 들어오는 통로가 있고 네. 우리가 입에서 마시고 코로 가는 또 그렇죠. 하나의 통로가 하는데, 있죠. 네. 그쪽을 통해서 맡는 이 두 가지 형태의 향을 즐기게 되대요. 향에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향을 맡고 그 향을 다양한 향, 굉장히 많은 향들을 찾아가는 즐거움이 있는데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훈련이 돼야 되는데 훈련하는 것 중에서 어떤 향, 아로마가 있느냐라고 하려고 한다면 네. 이게 아로마 피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가면 굉장히 좋아요. 한번 설명을 옆에 있으니까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럴까요? 아로마 바퀴인데요. 모든 코로 향을 맞출 수 있는 사물은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네. 커피도 마찬가지고 담배 향기도 마찬가지고 이 기준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와인으로 오늘 국한한다면 이걸 이제 미국 그 UC 데이비스라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의 양주학과 교수가 이걸 이제 발견해냈는데 복잡해 보이는데요. 자,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을 중심으로 네. 맨 가운데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과일 향 또는 꽃향, 식물향, 오크 숙성향, 와인의 포도 품종의 결합향 크게 봤을 때 한 대여섯 가지 정도로 분류합니다. 과일 중에는 사과가 있고 감귤이 있고 뭐 바나나, 배가 있고 뭐 바나나가 있고 체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레몬이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88가지 정도의 분류표. 여러분들이 아로마 휘를 의도적으로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테이스팅할 때 원장님 그래도 좀 아마추어들은 염두에 두고 하면 훨씬 와인의 어떤 그 테이스팅 노하우 또는 수준이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찾아나가면은 향을 기억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향에 대해서 우리가 테이스팅을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긍정적인 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부정적인 향도 있다라는 거야. 그 결점을 예를 들면 찾아가. 어떤 게 있을까요? 페트롤, 즉 석유향이라든지 아. 코르크의 마개가 문제가 생겨서 홀키하라고 그래. 홀키한 향을 보면 황 냄새라든가 계란 썩은 향이라든지 이런 향이 나는 이런 결점향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향들이 있지만 계열로 크게 느끼고 그 계열에 하나씩의 향, 아로마라 그래. 아로마를 훈련하게 된다면 머릿속에서 기억했다가 와인을 마시고 향을 찾을 때 표현하게 되고 알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더 매니어가 되는 그 향의 교육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향은 우리가 테이스팅을 했는데 향의 마지막에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표현하는 것을 하나의 아로마 향에 대해서 무슨 향이 있느냐를 봤지만은 전체적으로 향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향이 일반적이다, 조잡하다, 아니면 복합적이다, 컴플렉스한 거죠. 개성이 있다. 그 품종만 생산 지역의 특성을 가진 이런 와인들의 향을 가져야만이 좋은 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폭 넓게 이 향이 가질수록 와인의 품질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와인의 향을 표현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시각적인 테이스팅 그리고 후각적인 테이스팅 했고 이제는 마실 차례 드디어 그렇죠. 네, 미각 테이스팅인데 우리가 가장 고대하는 시간. 그러니까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